자, 봅시다. 왜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드는 에너지로 계산을 할까? 왜 기체 상태일까? 왜? 자, 봅시다. 자, 어떤 원자를 가정을 할게요. 고체 상태라고 해봐요. 그러면 고체 상태는 뭐예요? 원자들 사이에 이렇게 빼곡이 이렇게 있는 게 고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전자를 하나 떼는 에너지를 측정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온전히 이 원자 하나 가지고 있는 그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더 클까요? 작을까요? 응? 더 크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어떤 원자에서 전자 한 개를 딱 떼낼 때, 이 고체 상태에서 떼냈다고 하면 그 에너지가 당연히 이 원자 하나일 때보다 크겠죠. 왜 커요?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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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 이 고체들끼리 이렇게 뭉쳐 있잖아요. 뭉쳐 있으면 분명히 이 주변에 있는 이 고체들도 이 고체들의 전자도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이 고체한테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 고체, 액체, 기체 알죠? 고체는 빼곡히 이렇게 있는 거고 액체는 조금 거리가 그 원자들까지 좀 거리가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유동성을 갖죠. 근데 기체는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공간이. 그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이 원자들이 이 고체한테, 즉 이 고체에 있는 전자한테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미치질 않아. 그래서 기체 상태에서의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이렇게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 에너지, 즉 이온화 에너지를 정확하게 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응? 그죠? 이해 갔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온화 에너지,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에 있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이렇게만 공부하지 말고 왜 기체 상태일까? 왜 기체 상태 원자에서 전자를 하나 떼어낼까? 왜? 그거를 좀 항상 궁금증을 가져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성 원자와 여기 전자 하나를 잃고 이렇게 양이온이 된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에너지를 측정하면 이게 이온화 에너지다. 즉 아이오나이제이션 에너지라고 해서 IE 이렇게 표현해요. IE. 알겠죠? 음. 자, 그래서 I는 자, 그 양이온의 에너지 마이너스 중성 원자의 에너지 이렇게 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잃은 후 양이온 상태의 에너지와 그죠? 중성 A의 에너지 간의 차이로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거지. 이렇게 여기 에너지잖아요. 요게 지금 중성 원자, 그죠? 요게 양이온, 그죠? 왜냐하면 양이온이 이렇게 이건 금속 원자라고 생각할 수 있죠. 전자를 잃어버린 이유가 얘가 좀 더 얘보다 안정하니까 이런 반응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이온화 에너지는 요 값이에요. 요 값인데, 그쵸, 요 값인데 이거 값은 보통 양의 값이에요. 그래서 요거의 요 값이에요. 이게 요 값이 아니라 요 값이에요. 요 값이라는 게 그러네.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지금 중성 원자가 이렇게 양이온을 대잖아요. 그러면 여기 델타 E 죠?
요 값인데 정확한 정의는 부호가 반대라는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의 값을 갖. 그래서 이제 이 이온화 에너지는 즉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작다, 크다가 크면 뭐 어떤 뜻일까요? 클수록 그만큼 이 전자를 떼어내기가 힘든 거예요. 작다. 그러면 이 떼어내기가 더 쉬운 거예요. 알겠죠? 음? 그래서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은 정의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온화. 이게 이온화 에너지라는 게 그냥 그 중성 원자가 이렇게 이온화 될 때 필요한 에너지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온화 에너지 단위는 일렉트론 볼트. 이거를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예전에 이제 물리 시간이나 그런 시간에 좀 배웠죠? 1 일렉트론 볼트는 자, 1볼트의 전위차 하에서 움직이는 전자 한 개의 에너지. 그러니까 어떤 이런 1볼트가 흐르는 이런 전위에서 그래서 전자 한 개가 여기서 슉 이렇게 움직이는데 그때 그 에너지를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 일렉트론 볼트는 이렇게 96,485 꿀롱 퍼몰 곱하기 1 일렉트론 볼트라고 해서 요거를 또 단위를 바꾸면 이렇게 돼요. 이거 요번에 숙제 왜 그러지? 요거를 이렇게 단위로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는지 이번 주 학습 노트에 한번 써봐요. 알겠죠? 숙제입니다. 숙제. 알겠죠? 숙제. 요번에 우리 학습 노트 이번 주에 쓰죠? 그거 꼭 해봐야 돼요. 이거. 우리 화학공학 공부하는 학생들은 단위함수를 잘해야 됩니다. 알겠죠? 숙제? 자, 그래서 이제 이온 에너지 계속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제 수소 원자의 이온 에너지를 측정을 해보니까 13.6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래서 이 수소에서 요 전자를 하나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이 전위에서 13.6볼트에서 전자를 이렇게 전자를 떼어내는 데 필요함을 뜻한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원자에서 가장 약하게 결합된 전자를 떼어내는 데 드는 에너지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이온화에 생성된 양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데 드는 식이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드는 이온화 에너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어떤 원자에서 첫 번째 떼어나는 이온화 에너지랑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랑 왜 차이가 날까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볼래요? 그리고 첫 번째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E1이라고 하고 두 번째 떼어내는 에너지를 E2라고 해봐요. 요게 어떤 게 더 클까? 그리고 왜 클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세요. 그죠? 이게 잠깐만 생각해봐요. 시간은 한 5분 정도 줄게요. 알겠죠? 뭐 일반 학교 때 배운 거긴 한데 막 아마 아는 사람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은 한번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크기 비교, 그리고 왜 이런 비교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5분 정도 줄게요.
좀 생각해봤나요? 응? 자, 왜 그럴까요? 자, 봅시다. 일단은 리튬 이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 리튬에 대해서. 리튬 연자에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그리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크기에 대해서 비교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자, 리튬은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3번이죠? 그죠? 그러면 3번. 그러면 자, 양성자가 3개고, 그죠? 그러면 이제 3 플러스라고 할게요. 하고 원자 껍질이 하나 안쪽에 2개, 그리고 바깥 껍질이 하나 3개죠? 자, 봅시다. 여기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어떤 거를 해당되죠? 요 체외각 껍질, 요거를 떼어내는데 요게 IE1이 되죠? 당연히 바깥 껍질은 자 이렇게 두 번째 껍질이고 즉 핵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전자 하나를 떼버리기가 쉽겠죠. 그렇죠? 근데 리튬 이온 상태가 플러스 1가 상태는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껍질이고 원자핵과 거리가 매우 가까워요. 그렇죠? 그러면 전자는 자, 마이너스 전하량을 띈다고 했죠. 그 핵 양성자는 플러스 띄죠. 그러면 이 양성자가 바깥에 있는 껍질에 힘을 가하는 것보다 그렇죠? 얘가 이 양성자가 첫 번째 껍질의 전자를 힘을 가하는 게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크겠죠? 굉장히 크다는 말이 뭐예요? 양성자가 이 첫 번째 있는 껍질에 있는 전자를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자를 떼어낸다는 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죠. 그러면 당연히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크겠어요? 작겠어요? 당연히 엄청 크겠죠. 그렇죠? 어, 이제 이해가 갔어요? 음? 단순히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단순히 이런 이 제가 PPT에서 만든 이런 걸 보고 단순하게 그냥 공부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증명하고 정리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응? 자, 그러면 충분히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중성 원자에서 가장 약하게 결합된 전자를 떼어내는 드는 에너지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첫 번째 이온화에 의해 생성된 양으로부터 전자를 떼어내는 데 에너지. 즉 굉장히 크겠죠. 그렇죠? 그죠? 자, 그러면 할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장 봅시다. 자, 그래서 책에 있는 거예요. 표 2.4는 원소들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온화 에너지. 봐봐요. 리튬의 경우이고, 리튬의 경우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는 굉장히 작아. 두 번째 에너지는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더 굉장히 크죠. 다 그래요, 다. 왜냐? 그만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양성자가 전자 양성자와 전자가 크게 붙들고 있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도 주기율표와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주기적인 경향을 띄어요. 그렇죠? 이게 잠깐만 이게 주기죠?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5주기, 6주기죠? 그렇죠? 여기 여기 이제 1쪽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빈 1쪽이죠?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주기가 이렇게 증가할수록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이건 또 아까 전에 왜 그런다고 했어요? 즉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핵의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만큼 체외각 전자의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죠? 자, 그래서 자, 같은 적의 원소들끼리 비교해 보면 이렇게 이런 순으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감소해요. 그죠? 이 8쪽이냐 8쪽 8쪽이냐 8쪽 8쪽이면 여기잖아요. 여기. 그죠? 응? 그리고 왜 그러냐? 원자가 클수록 체외각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그리고 주기가 클수록 핵으로부터 거리가 멀다. 요거를 이제 이온화 에너지로 판명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같은 주기의 원소들은 원자 번호가 증가할수록 즉 양성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유효 핵 전하가 증가해서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유효 핵 전하의 개념 알죠? 가운데 있는 핵의 양성자가 이렇게 가장 체외각 전자에 영향을 미치는 전하라고 했죠? 자, 그럴 겁니다. 네, 그래서 하고 좀 더 넘어가 하려고 했는데 조금 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긴 한데 이번 주가 좀 끝나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기 좀 그렇고 조금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냥 쭉 한 번씩 응? 뭘 배웠나? 그렇죠? 해봅시다.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그죠? 뭘 배웠나 봅시다. 처음에 이제 파울리 베타의 원리 배웠죠? 파울리 베타. 파울리 베타의 원리는 이 오피탈에 즉 궤도함수에 전자가 배치될 때 들어갈 때 서로 다른 스핀으로 들어간다. 업, 다운, 그렇죠? 그다음에 전자 배치 우리도 해봤고, 그렇죠? 그다음에 싸움 원리는 뭐 1s, 2s, 2p 이렇게 순으로 이렇게 전자가 들어갔다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 쌓아지는 순서가 이건데 만약에 잊어먹었으면 이런 거를 잘 써서 이 들어가는 순서니까 잘 기억해서 하고, 자, 그 다음에 혼투의 법칙. 혼투의 법칙은 이렇게 많이 있지만 뭐냐? 궤도함수에 전자가 들어갈 때 홀 전자 수가 많도록 홀 전자 수가 많게, 그러니까 궤도함수가 이렇게 있으면 홀 전자 수가 이렇게 많게 이런 순서대로 전자가 배치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런 배치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효 핵전화, 그렇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가장 바깥 껍질에는 체외각 전자가, 그렇죠? 가운데 있는 양성자에 미치는 전하, 그렇죠? 뭐라고 했죠? 유효 핵전화. 그리고 자, 가리움 효과가 있다고 했죠? 가리움 효과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원자 반경은 뭐 이렇게 된다고, 했었고, 그 다음에 원자 반경도 이런 주기적인 경향이 나타난다. 주기율표에 의해서. 그죠? 그리고 뭐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증가할 경우에 원자 번호가 감소한다. 같은 쪽일 경우에는 주기가 커질수록 원자 반경이 증가한다. 이건 껍질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치?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뭐 이거 다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뭐 이온, 그리고 이제 이온 반경도 얘기했죠. 이온 반경도 얘기했고, 이렇게 뭐 중성 원자가 전자를 하나 잃으면, 그렇죠? 껍질수가 감소해서, 그렇지? 리튬 중성자에 한해서, 그렇죠? F는 그만큼 전자 하나를 얻기가 쉬워서 그만큼 전자 반발력이 생겨서 이렇게 그 음이온 반지름이 커진다 이런 얘기했어. 이온화 에너지는 꼭 기체 상태의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 어떤 에너지다 아까 말했고요.
말했고, 뭐, 그래, 뭐, 이 정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네, 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